지금 가격 들어간 거는 난 좀 위험한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6만원, 7만원 얘기할 때 왜 안 사고 150만원대 사냐고. 그것들이 진짜. 배터리로 물리신 분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박순혁의 직구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배터리 니 때문에 물렸다, 이제 네.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과할 생각 절대로 없고요. 아니 내가 그 배터리 사라고 니 저기 목에 뭐 칼을 들이대고 내가 협박을 했냐 뭘 했냐. 아니 벌면은 네가 다 챙기고 마이너스 나면은 내가 책임지고 그런 개 같은 경우 어딨냐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니도 아직 갖고 있냐?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나도 물렸다고 지금. 작년에 이제 7월달에 제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아마 3억 5천 플러스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3억 5천이요. 예, 예. 그거 지금 다 날라가고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100 지금 찍고 있네요. 1100만 원 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 아, 그래요? 보여주시죠. 예, 뭐 받고 시작하죠. 뭐 어차피 뭐 이건 다 오픈되어 있는 계좌니까. 예. 그럼 작가님께서 계좌를 바로 한번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이 예. 카메라에 제가 한번 바로 비춰보겠습니다. 예, 예. 작가님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진짜 마이너스시네요, 근데. 예, 그 마이너스라니까 나도. 괜찮으신가요? 아니 속쓰리지. 그 마이너스라는데 기분 나고 좋은 사람이 어딨어. 다 똑같지.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타이틀이 오늘 배터리로 물린 놈들 다 들어와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화두에 올랐던 8대 종목 사실상 모두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은 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주식은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씩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고 해야 또 이제 못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뭐랄까, 담력 테스트. 담력 테스트요. 담력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키즈온도 불나게 이제 그 나왔었던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20년 갖고 있어서 빌딩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 동안 삼성전자 쪽 갖고 있을 때 이제 월급 벌면 버는 족족 이제 사 모았다는 건데, 이제 사서 50% 이상 떨어진 적이 이제 20년 동안에 3번인가 4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50% 떨어졌을 때 이거 잘못됐다 생각해갖고 손절 쳤으면 이제 빌딩 못 샀겠지.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 제일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50%씩 이렇게 빠지는 적이 있는데, 이 빠질 때 이게 이제 빠질 수도 있지. 그럼 뭐 많이 올랐으니까 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 간 거니까 그게 20배 넘게 올랐잖아. 그 20배 넘게 올랐으니까 이제 뭐 한 3분의 1 투목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많이 오른 만큼 당연히 이제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그게 이제 주식의 전형적인 뭐 흐름 같은 이제 뭐 그런 특성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갖고 이제 자꾸 씨발 150만한테 팔았어야 되는데. 작가님이 이제 담력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작가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살짝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단기간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 빠르게 고밸류를 이제 측정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단기간 빠르게 상승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도 수익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 나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고. 그렇죠. 투자 관점도 좀 다를 뿐더러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음. 분할 매수를 사실 원래 관점으로 가져가야지 이제 좋잖아요.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꿀팁을 6만 드리면.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얘기할 때 왜 안 사고 150만원대 사냐고. 그거 미친 새끼지 그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 이거 120만원 할 때 지금 가격 들어간 거는 난 좀 위험한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라는 말들도 저는 몇 가지 보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작가님에 대한?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2차전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했던 게 아니거든. 네. 2차전지 올라갈 때 거기 이제 2차전지 내가 사갖고 있어갖고 이제 수익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쁘고 하루하루가 이제 뭐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이제 해피했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꼈다고. 호모 현상처럼. 호모 현상. 네. 그렇죠.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안 사고 이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2차전지 말고 뭐 딴 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요새 반도체니까 이제 반도체로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욕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심의 이제 발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결국 작가님도 이 주가가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갔다가 이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살짝 후회하죠. 그 내가 저기 저 계좌만 안 까갖고 오픈해갖고 그 쓸데없이 그 씨발 25년 12월 31일까지 안 팔고 있겠다 이런 소리만 괜히 약속 안 했으면 중간에 좀 팔았겠지 나도. 차익 실현도 좀 하고 이제 다시 조정이 그럼, 나왔을 그럼 때 다시 사고 했겠지. 새롭게 매수를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이제 진입 시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작가님께서도 살짝은 예민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도 이제 지금 손실 중이시잖아요. 계좌가. 아, 그래. 혹시 지금 조정 나온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돈 있으면 나도 더 사고 싶지. 5월 31일 날 이제 내가 종합소득세 내야 되거든. 종합소득세 내고 혹시 남는 돈 있으면 그때 좀 사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 나도. 지금 작가님이 보유하시기로 약속된 기일이 언제까지죠? 25년 12월 31일까지. 그럼 25년 12월 31일에 그 8대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모르지 건 나도. 가봐야 알지 그건. 거기까지는 그럼 근데 그럼 그때도 마이너스면 팔지 않는다? 그렇지. 마이너스면 안 팔지. 마이너스인데 지금 미쳤냐 팔지. 그리고 8대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작가님과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한다니까 금양 이제 주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8대 종목에 금양을 혹시 넣으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금양을 8대 종목에 내가 일부러 안 넣은 거거든.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금양 넣었다가 금양 주가 안 올라가면 나한테 탓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치면 8개 종목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긴 한데. 왜 그래? 내가 왜 안 넣었더라? 내가 아예 맡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당시 홍보이사로 홍보이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댓글창이랑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보통 안티 쪽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티에서 생각이 난 건데, 테슬라 관련해서도 사실 말씀하실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좀 동일하신지, 아니면. 동일하지. 테슬라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말 깔고 있어, 지금 하고 있잖아. 그 모델2를 빨리 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걔가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바보 멍청이라 갖고 매번 이제 신차를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네. 신차 개발할 때 돈이 보통 수천억씩 든다는 건데, 수천억씩 들려갖고 이제 개발 기간이 4년 5년씩 걸려갖고 계속해서 신차를 내놓는 게, 왜냐하면은 차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 신차가 자꾸 나와야 그게 이제 매출 유지가 되거든. 흘러가거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3, 모델 Y 두 개만 갖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한계보다 질 거다. 그래서 이제 빨리 새 모델을 내놔야 된다.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 사이버 트럭 내가 얘기하다가 사이버 트럭 그 배터리를 처음에 이제 LG 거 받아 쓰기로 했으면 벌써 지금 막 팔리고 있을 텐데. 그쵸. 꽝꽝하고 저기 배터리까지 만들어갖고 내재화하겠다. 내재하겠다. 쓸데없는 욕심 부려갖고 그 배터리가 내재가 잘 안 되니까 1년에 2만 대밖에 못 판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모델2 같은 경우도 속도를 더 내야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모델2 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모형 자체도 지금 보여준 게 없거든. 2025년도에 이제 양산을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25년에 양산이 되려고 하면 지금쯤 모습이 나와야 된다니까. 25년에 나온다고 25년에 나오냐고, 그 차가. 기대감일 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없다. 컨셉카가 25년에 이제 양산해서 출시를 하려고 하면 지금 컨셉카 모양이 지금 현재는 공개가 돼야지 사실 맞는 거거든. 근데 지금 모델2 말만 있지 지금 컨셉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새끼는 사기꾼이라고. 그 새끼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말이 너무 앞서. 애가 말이 너무 앞선다니까. 그럼 테슬라의 투자 가치를 당장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도 그럼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LNF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LNF, 그럼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4680과 관련해서 테슬라 납품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LNF는 또 부정적으로 보신 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납할 때 들어가는 양극재를 이제 LNF 거를 쓰려고 처음에 계획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배터리 내재화가 성공한다고 보면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되게 많을 거잖아. 그죠. LNF는 되게 좋은 거고. 그쵸. LNF 경영진에서 거기에 베팅을 한 거고, 거기에 베팅하는 순간 기존에 들어가던 LG라든지 이런 좀 전통적인 이제 거래선하고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동차 만들 때 이게 배터리가 한 3년 전에 이제 해서 그 자동차 회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설계도 막 오고 가고 이제 같이 실험하고 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LG 엔솔하고 LNF가 같이 거래를 하면서 또 테슬라 쪽에 들어가게 되면 LG 엔솔의 그 기술이 LNF를 거쳐갖고 테슬라 쪽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래가 끊긴다고 그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저희 대기업에서 LNF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LNF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반박을 해보는 것도 어쩔지. 반박. 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 테슬라에 대한 직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경영, 그리고 이 파나소닉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면서 이 LNF가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 이 LNF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라던가 이 고객사 다변화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대규모 수주가 지금 2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한 거라고. 그 LNF 쪽에 들으라고.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너무 그렇게 의존하면은 너네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이 뭐랄까 거래선을 다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한 거고, 지금 이제 그때 얘기한 거 이제 아마 LNF 쪽에서도 뒤늦게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갖고 이제 접촉을 많이 내가 한 걸로 알거든. 그러니까 그쵸. 대표적으로 그 노스볼트나 그쵸. 그 다음에 SK 쪽 물량 늘리는 맞습니다. 거나. 그리고 내 얘기 2년 전에 내 그 얘기 다 했었다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하셨던 이 유럽 이 노스볼트와 그리고 SK온 최근에 이제 계약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조차도 사실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을 싫어하시지만 애널리스트들도 봤을 때 앞으로 이 밸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캐파 증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 좋지 않게 보셨다면 현재는 혹시 어떠한 관점이신지? 뭐 현재는 특별히 생각이 없지. 아직까지는 내가 만약에 봤으니까. 추가 수주 공시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렇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LNF 투자하시는 분들, 주주분들은 뭐 내가 그러니까 그 주주분들하고 이제 사실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분들이 나를 미워하셔. 내가 LNF 주주 토론방도 내가 자주 들어가 보고 했는데 막 모여갖고 이제 저 새끼 저거 고발해야 된다고 변호사하고 막 상담하고 막 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그랬었거든.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하고 이제 뭐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거고.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사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테슬라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경쟁력이라던가 이 기술력이라던가 그걸 이제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품이다라고. 거기에서는 거품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 산다니까,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좀 우호적이고 이제 살 생각들이 좀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FSD 이제 원래는 2천만 원 하다가 지금 이제 1,500만 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렸고, 최근에 이제 그걸 또 이제 구독 서비스로 바꿨죠. 그러니까 50% 할인해갖고 안 팔려갖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한 800?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옵션 가격 자체를 50% 할인한 게 아니라 구독료 시스템을 이제 2분기부터 적용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료로 이제 시행을 진행을 하고. 하여튼 간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가격이 자꾸 깎아주는 거니까. 왜 깎아주냐? 안 사니까. 근데 이걸 사업적인 전략으로 조금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저도 뭐 테슬라를 무조건 옹호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거는 이게 뭐 이렇게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데이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FSD 구독률 아직은 20%가 넘기지 10% 안 된다니까. 10% 안 되지, 그죠? 10%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고 있구나.
테슬라는 사는 사람조차도 10%밖에 지금 보고 그 서비스를 구독을 안 하는데 그게 뭐 시장의 폭발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기 덕분에 작년에 집 샀다는 분이 있네. 박 작가님 뭐라고요? 어머니시죠? 덕분에 작년에 집 샀어요. 또 축하한다고 한 말씀 좀.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축하해? 지는 집 사고 나는 집 많이 샀는데. 지금 손실 보고 계셔가지고 나는 손실 보고 있는데, 지는 집 사고 있어, 진짜. 차익 실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차익 실현해서, 네. 그러니까 팔아갖고, 고점을 잘 팔아갖고 집 산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걸 보고 배 아파한다고 하지 아니, 않나요? 그래, 배 아프지. 그거 생각하고 열받네. 아니, 지금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지금 1300이라고, 지금.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열받네. 지금 약 올리려고 왔는데, 저 사람 보니까. 오늘 뭐 첫 방송인데 뭐 보신 분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동접자 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800명 좀 넘어 있습니다. 오, 많이 들어왔네. 네. 오. 역시 작가님의 방인 것 같습니다. 나 대여분 되게 한꺼번 같아갖고 한 80명 할래나 싶었더만, 그래도 한 10배 들어왔네. 아무리 하고라도 이게 네. 저희가 또 생각하는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나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뭐 농담이죠. 그죠, 얘기가 그죠, 또 그죠. 네. 가고 있는. 하여튼 뭐 오늘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되게 이제 즐겁고, 이제 앞으로 또 정기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죠. 그쵸.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혁의 직구직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박순혁이었습니다.